여러분, 지난 시간에 긍정적인 마음이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죠? 오늘은 장수 비결 네 번째, 목욕과 마사지를 자주 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휴식이나 사치가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법으로서의 목욕과 마사지.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욕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해온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공중목욕탕이 도시 문화의 중심이었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온천과 찜질을 즐겼습니다.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됐죠. 최근 과학 연구들이 이런 전통적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심장저널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따뜻한 물로 매일 목욕하는 일본 중년층은 일주일에 2번 이하 목욕하는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 역시 26%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단순히 목욕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목욕을 주 1회 하는 사람들과 주 4에서 7회 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결과,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덜 하는 사람들보다 관상동맥성 심장병 발생 위험은 48%, 심질환 사망 위험은 50% 낮았습니다.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욕이 왜 이렇게 건강에 좋을까요? 첫 번째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산소와 영양분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손발끝까지 혈액이 잘 공급되어 수족 냉증이 개선됩니다. 심장도 부담이 줄어들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따뜻한 물의 온열 효과로 긴장된 근육이 풀립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하면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데요. 목욕을 하면 이 젖산이 더 빨리 배출됩니다.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다리 통증 같은 근육통이 완화됩니다. 만성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목욕은 정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전문가들은 더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땀구멍을 열어주는 목욕은 피부와 폐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의 배출을 쉽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신장을 통해서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게 아닙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많은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땀을 흘리면 중금속이나 독소들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19년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면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40도에서 42도의 물로 목욕하면 평균 10분 정도 빨리 잠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목욕 후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 체온 변화가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목욕 후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목욕을 하면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이유죠. 일곱 번째로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되어 피부가 매끈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오래 목욕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니 주의하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욕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먼저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심장에 부담이 되고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적정 온도는 섭씨 38도에서 42도 정도입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로해집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신욕의 경우는 20분에서 30분까지도 괜찮습니다. 반신욕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 속에 배꼽까지만 20분에서 30분간 담그는 목욕법입니다. 반신욕은 심장에 부담이 적어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냉온욕도 효과적입니다. 냉온욕은 냉탕에서 시작해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 오가는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분들은 냉온욕을 피하셔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목욕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음식을 소화하려면 혈액이 위장으로 가야 하는데 목욕을 하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 가버립니다.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하세요. 둘째,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할 수 있습니다. 매년 목욕탕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주 후 목욕입니다. 셋째,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천천히 하세요. 급격한 자세 변화는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목욕 중에 물을 마시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목욕하면 좋습니다. 다섯째, 목욕 후에는 충분히 쉬세요. 바로 활동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는 편하게 앉아서 쉬었다가 움직이세요. 이제 마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사지도 목욕만큼이나 건강에 좋습니다. 마사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와 림프 순환을 돕는 마사지입니다. 근육 마사지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어깨, 목, 허리 같은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만성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림프 마사지는 최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림프계는 혈관계, 신경계와 더불어 제3의 순환계라 불립니다. 림프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귀밑과 목, 쇄골, 겨드랑이 등에 멍울이 잡히거나 부종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림프 마사지를 하면 부종이 빠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림프 순환이 잘 되면 면역세포도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노폐물이 빠지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림프 마사지는 셀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 귀 앞, 귀 아래, 목, 쇄골 등을 마사지해줍니다. 탁구공을 이용하거나 엄지손가락, 주먹 등으로 꼼꼼하게 눌러주면 좋습니다. 림프는 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가볍게 눌러주고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면 됩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림프관은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가볍게만 눌러도 충분히 자극됩니다. 다리 림프 마사지는 발끝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며 합니다. 종아리, 무릎 뒤, 허벅지 순서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세요. 팔은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뚝, 팔꿈치 안쪽, 겨드랑이 쪽으로 올라가며 합니다. 얼굴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합니다. 마지막에는 귀 뒤에서 목을 지나 쇄골로 내려가며 마무리합니다. 마사지할 때 오일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피부 마찰을 줄여주고 오일의 성분이 피부로 흡수되어 추가적인 효과를 줍니다.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면 향기로 인한 심리적 안정 효과도 있습니다.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있고 로즈마리는 혈액순환에 좋으며 페퍼민트는 상쾌함을 줍니다. 전문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타이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경락 마사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와 목적에 맞는 마사지를 선택하세요. 만성 통증이 있다면 치료 마사지를, 단순히 이완이 목적이라면 릴렉싱 마사지를 받으면 됩니다. 마사지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피하세요. 염증 부위를 자극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에 상처나 발진이 있을 때도 조심하세요.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임신 초기에는 특정 부위 마사지를 피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안전한 마사지를 받으세요. 넷째, 암 환자의 경우 림프 마사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마사지를 받으세요. 다섯째, 혈전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사지로 인해 혈전이 떨어져 나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욕과 마사지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목욕으로 근육을 이완시킨 후 마사지를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마사지 후 목욕을 하면 마사지로 풀린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루틴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 다음 따뜻한 물로 20분 정도 목욕하세요. 목욕 중에 다리나 팔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목욕 후에는 오일을 바르며 전신을 셀프 마사지하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며 10분 정도 휴식하세요.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건 현대인들이 목욕과 마사지를 너무 사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돈 아깝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투자입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투자해도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병원 치료비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환자분은 만성요통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제가 일주일에 2번 따뜻한 물로 20분씩 목욕하고 셀프 마사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발 마사지를 하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목욕과 마사지가 이렇게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수 비결 4번째인 목욕과 마사지를 자주 하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목욕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마사지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4번, 따뜻한 물로 15분에서 20분 목욕하세요. 목욕 후 셀프 마사지로 전신을 가볍게 풀어주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전문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째 장수 비결인 좋은 친구와 함께 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건강과 장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궁금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